최근 장명소에 갔는데 이름의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내년 9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름도 어릴 적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 개명을 한 번 한 이름인데요. 재개명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그 개명에 관한 그런 일상회로에서 많이 했었어요, 얘기를. 근데 이름 특이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녕, 방귀남, 권태기, 송아지, 피해자, 변기통, 김치국, 남달리, 뭐 남달리는 양반이죠. 정말 이 외에도 각종 막 기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래서 이제 개명을 결심하는 분들은 사실 꽤 많습니다. 주변에 혹시 변호사님 주변에도 개명한 분들이 있나요? 좀 뭐 일단 누가 제 봐도 이름이 좀 신기한 특이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네. 혹시 개명 생각해 본 적 없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좀 많이 받는데. 별명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네. 저도 별명이 많았는데 네. 저도 이제 개명 얘기가 나오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실제 사건 이제 하다 보면 또 특이한 좀 전 말씀해 주셨듯이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들이 많아서 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좀 개명 신청을 많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예전과 달리 요즘에 사실 개명이 비교적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개명 신청을 이제 2번 이상 하게 되면은 허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요? 뭐 그런 이제 속설들이 있기는 한데요. 속설? 예, 네.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명의 어떤 목적, 개명의 취지라는 게 개인의 어떤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이제 행복 추구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이름을 유지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놀림감이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게 개인의 행복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명을 한다면 네. 뭐 또 개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일단 법원에서 보기에 처음 개명을 하는 거하고 저도 이제 두 번째 개명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해봤지만 네. 두 번째 개명하는 경우에는 좀 더 그 사유를 명백하게 보죠. 아. 이미 한 번 이제 허가를 받아줬는데 그럼 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안 네.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걸 조금 면밀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안 네. 그러면 뭐 10번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이제 행복 추구권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개명 허가 신청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어쨌든 개인의 복리, 그러니까 과연 이 이름을 개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개인 스스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니까 우리 상담자께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 상태에서 개명 신청을 만약에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이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 집행유예 중이라고 해서 네. 개명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는 건 또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개명 신청이 허가가 될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뭐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을 뭐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가중처벌하든지 어쨌든 뭐 재판에 세우든지 여러 가지 형사상 어떤 강제 조치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개명을 하게 되면 중간에 그럼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던 당시에 예를 들어 이름이 A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갑자기 개명해서 B가 된다. 그러면 이런 형사상 강제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 굳이 이 기간에 집행유예를 해서 뭐 어떤 형사상 강제 조치를 하지 못할 이런 위험성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잘 안 해주는 그런 실무상 관행이 있다는 거지 꼭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개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제 갑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 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갑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게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서 형사 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사안의
기간의 연장선에서 실제로 뭐 형사 집행에 문제를 줄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불법이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죠. 네. 이후에도 이제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일단 좀 전에 서두에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번 개명을 했는데 또 신청하고 심지어 뭐 3-4번까지 막 신청을 하시는데 이름이 장난도 아니고.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내용을 보고 그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 하면 이제 개명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그 개명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개명 신청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법원이 신용도 판단 정보와 공공정보 등의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서 연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채무가 얽혀 있는데 A라는 이름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개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채무자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용불량으로 등재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명 신청을 받아줄 경우에 다수의 어떤 채권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법원이 좀 판단을 해서 개명 신청을 좀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개명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마치 우리 혼인 신고하듯이 그러면 그 구청 가서 개명 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 네.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송인 거죠. 좀 전에 나왔듯이 뭐 중개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송이라는 거 그래서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사유를 일단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학적으로 뭐 좋지가 않던지 아니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어서 본인이 놀림감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너무 흔한 이름이라 또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독특한 이름이나 놀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나의 개인의 복리와 이런 구체적인 사유들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개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명은 신청이 아니라 소송인 거. 그렇죠. 이거를 예, 또 네. 유념을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겁이 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꼭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뭐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더 수월한다거나 재개명을 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것들은 또 속설이었던 것도 다시 한번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